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이 주말 금요일 장에서 크게 폭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시죠? 네,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는 여러 기자들의 기사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한 사이트의 한 기자에 의한 기사가 이런 정도의 급등세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언플이라고 그러죠. 언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네, 이 주포 세력들은 가끔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언플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게 뭐 팩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뭐 소화도 안 되고 참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이처셀 주주님들이. 일단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올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적자에서 크게 흑자로 반전한 기업, 네, 이런 실적주들은 여러분들이 꼭 매매해서 대박 한번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실적주 하나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근에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언짢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보내주시는 것은 제게 굉장히 힘이 되고요. 정확하고 좋은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료 그대로예요. 일단 이데일리에서 나온 이 기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유료 기사가 있고 유료 기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료 기사를 띄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폐가 있냐면요. 뭐 어떤 잘 나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냥 일단 유료 기사로 뭐 팔라고 사인을 줘. 팔라고 사인을 주면 유료 보는 사람들은 팔 거 아니에요. 먼저 팔어. 주가는 좀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럴 때 높은 위치에서 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 놓고 나서 유료를 보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무료 기사를 그때 몇 시간 뒤에 띄우는 거죠. 몇 시간 뒤에 띄우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뭐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게 반드시 팩트는 아니라는 거 일단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오전 7시 20분에 유료 기사로 나왔어요. 팜 이데일리 프리미엄 컨텐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게 해놓고 무료 기사가 이제 한 13시 20분에 나오죠. 13시 20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주가는, 네이처스의 주가는 이 기사 때문에 거꾸로 졌거든요. 그러면 유료 기사를 보던 분들은 미리 때려놨다가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을 때 여기서 또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차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겨요. 유료 기사면은 유료 기사 지네들끼리 공유를 하면 되지. 왜 나중에 기사를 나중에 공유를 왜 하는지. 왜 무료 기사로 때리는지. 그때 주가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죽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일단 저는 그 부분부터 일단 어폐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RMAT가 과연 아무런 영양가도 없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 기사를 갑자기 썼냐 이거죠. RMAT 때문에 처음에 주가가 폭등을 했을 때. 자, 그럴 때 자신 있게 RMAT 이거 별 쓸모없다. 수익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니다. 그때 써야지. 한참 주가가 대급등을 한 그 순간에 왜 이 재료를 이 타이밍에 왜 이 재료를 이 기사를 썼느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심이 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RMAT 재료 나와가지고 시세가 처음에 급등했을 때 그때 재료를 내야지 몇 방 올라가지고 대급등을 한 다음에 왜 그때서 디스성 기사를 내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을 좀 보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RMAT 지정이 최종 허가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니, 의견들은 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전문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뭐 전문가, 관계자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 주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구리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떳떳하다면 어떤 전문가인지 제대로 기사글에 써야지. 이게 뭐예요? 그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속된 말로 이 기사글 쓴 사람이 이거 그 어디 주포한테서 무슨 돈을 먹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전에 공매도를 천원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악재 미리 때려버리고 나중에 기사를 흘려서 그래서 더 뚝 떨어지게 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되사고 뭐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RMAT 나왔을 때 꿀먹은 벙어리다가 대급등을 한 막판에 그런 그 속된 말로 지 뭐 한다.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공매도가 최근에 엄청나게 상환이 됐죠. 그래서 공매도 동향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10월 29일자로 공매도 동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에서 네이처셀 좀 한번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또 줄었어요, 또. 공매도가 얼마만큼 줄었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신경질 나가지고, 이거 조금 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자, 81만 8천 주 정도로 또 급감을 했어요. 또 급감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느 그 공매 잔고가 어디까지 또 감소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90 몇만 주죠. 97만 주, 97만 주에서 81만 주, 또 16만 주 또 줄었어. 숏카바링의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월 29일 매매분이 이제 오늘 그죠? 네, 오늘 이제 그 결과치가 이게 나온 거예요. 요게 조금 늦게 나온다고 그랬죠. 물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얻어 맞았으니까 뭐 며칠 뒤에는 또 공매 잔고가 뭐 감소하는 게 좀 일단 쉬는 그런 패턴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 조정 물량이나 또는 유동성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는 이 공매도 잔고는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를 좀 보면은요, 뭐 일단 전문가는 별 영향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종 허가에 영향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른 기업, 뭐 이런 건의 건도 여기서 일단 소개를 하긴 했어요. 그죠?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그죠? RMAT 지정 받았지만은 승인은 실패했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기사글에서 좀 보시면 이상 좀 디스하는 식으로 기사를 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 승인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신속 승인을 받은 치료제 중 임상 실패 중단 철회 등의 사례가 20%에 달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를 했어요. 20%에 달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80%는 이게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낸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적은 확률 20%로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집중 조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왜 희귀한 경우를 갖다가 여기다가 조인트쌤, 네이처셀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말 따위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그 AI 검색이 있죠.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이게 뭐 100% 여기다 물어서 답변 받은 것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거기다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챗 GPT에 가서 질문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RMAT 받은 기업이 FDA 승인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거 나오고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RMAT 지정을 받은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의 지원과 혜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챗GPT가 물론 100% 팩트는 아니지만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 기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잘 안 된 경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보도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그 야곱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2021년도 11월 4일 날 야곱신문. 야곱신문은 이 바이오 제약 쪽에 굉장히 좀 권위 있는 그런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FDA 임상시험 성공률을 보니까 최종 승인까지 7.9%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확률이 적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과 만성 질환 간의 성공률에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희귀 난치성 질환의 승인 성공률은 17%, 만성 질환 성공률은 5.9%.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의 승인 성공률은 일반적인 임상 성공률인 5.9%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높아요. 3배가 높습니다. 이런 좋은 기사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참 기사를 쓰고 왜 여기에 현혹돼야 되나요? 그죠? 여러분, 요걸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얘네들이 진짜 유료 그 파미데일리 기사로 선매도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무료 기사를 나중에 몇 시간 후에 13시 한 20분경이죠. 이때 발표를 해서 주가가 쭉 내렸을 때 또 밑에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행태에 매매를 했다면 이거는 진짜 금감원 심리 받아야죠. 그죠? 금감원 심리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매도 때리고 악재 돌리고 다시 저가 매수했다.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어떤 공매도 끈앞풀이 요런 건의 재료를 낸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데일리 이 기사에 밑에 이제 쭉 댓글이 달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나요? 네, 여기가 아니고 이데일리 기사에 댓글이 엄청 실린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보자고요.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게 아까 그 재료인데 그 밑에 그 댓글이 달린 거 보세요. 무려 186개의 댓글이 달려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건에 대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여기 보시면 기자 의도가 심히 불량스럽네. 기자가 죽여주네. RMAT 승인은 허가율이 70%가 넘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국내에 실패한 사례만 딱 올리네. 통과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뭐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댓글 팍팍 달면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명확히 표현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현재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희귀 난치성 질환군을 분류해서 분석했을 때 한 17% 정도 최종 성공률이 된다. 이런 말씀. 일단 아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네이처3 RMAT 가지고만 오른 겁니까? 그거 아니죠. 입법 예고, 첨생법 입법 예고건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식약 처장의 교체 가능성 이런 건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날아가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식약 처장 교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 건에 대한 모멘텀 살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기자는 말이에요. 지금 RMAT 하나만 가지고 옳은 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인트 스텝에 대해서 대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기자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 금요일날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셨지만, 일단 제 얘기 들으니까 좀 풀리시죠?
풀리는 걸 떠나서 이런 허접한 기사건으로 이 정도 폭락을 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돼요. 예.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나올 거고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식약처장 교체, 네, 이 건에 빅 재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금요일장에서 840만 주 거래됐는데 하루 거래가 한 3천만 주 이상 됐어요? 안 됐죠? 이 정도로 그 물량을 털고 나오는 정도가 나와야 상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봉이나 뭐 쓰리봉 뭐 그런 패턴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만은 그렇게 돼야 그게 1번이나 2번 패턴이 돼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공매도도 확실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은 이 라박사 그 라이브 방에서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라정찬 박사가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뭔가 화끈한 얘기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질 않아요. 천하의 네이처셀이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하튼 변화되는 재료, 신속한 재료, 예를 들면 뭐 라박사가 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건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 꼭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여기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신속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라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고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싼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